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 창당한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도 그러한 불거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새누리당에 대해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박사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박사모입니다. 이 박사모를 친박클럽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개 정도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근혜사랑, 호박회 등등 해서. 근데 박사모는 그 중에서도 등록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이 많은 단체들 중에는 초기에 박사모 회원이었다가 리더를 맡고 있는 모 씨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은 박사모를 탈퇴하고 또는 강퇴당하고 나와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창당 과정에서 초기에 태극기 집회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바로 박사모의 핵심 회원들이 여러 가지 창당에서의 역할을 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을 박사모당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적인 기구입니다. 공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되고요. 또 이념이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게 공당이고 또 그런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또 그것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누가 처음에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든 창당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박사모라는 조직과는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은 공당으로서 품이 되게 좁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너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처음 새누리당의 탄생을 성원했던 분들로부터 아주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이 지금 와해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정상화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째서 지금 이 새누리당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까? 저는 이 점을 살펴보자면은 소위 친박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박사모의 실체는 또 무엇인지 누가 문제에 있는지 이런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은 창당 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지금 위기는 올 것이 온 것이다 라는 거죠. 문제는 올 것이 너무 빨리 왔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근데 또 이것도 보면은 과도하게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정당의 운영 방식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납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치 문재인 정권이 그 우리가 뭐 좌편향적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게 급속도로 빨리 그 좌편향적인 그 정책과 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 또 이 자유한국당 역시도 지금 당권을 놓고서 생각보다 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본인은 미국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친박이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권 장악을 위한 친박 말살의 그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박을 싫어하는 그 조중동 이 언론들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일하기 좋도록 해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과 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이 새누리당의 지도부 모두 사실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각자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 권력을 계속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여독을 풀기도 전에 이렇게 권력 장악을 위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저는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그리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들을 실천에 옮길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정에도 없던 일을 그저 닥치는 대로 대응하면서 처리할 때는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문재인 정권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그 지도부는 이미 대선 결과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했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거침없이 권력 정비에 들어갔었던 거고, 그것이 각 그 조직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대로 이변이 없는 한 대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에 맞게 준비를 다 해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이변이 없는 한 대선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태극기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히 이 배신 집단인 바른정당의 세력을 그것도 선거 기간 도중에 받아들이고 바로 복당시켜버리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대선 승리를 바랐다면은 지지율이 낮은 그 배신 정당 세력을 복당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세우고 당권 장악에 들어갔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선 승리가 어려우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이라도 확실하게 잡자. 그렇게 이제 나선 건데, 사실 정치
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그런 속내를 숨기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선을 승리하겠다. 무조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떠들었지만 그 틈에 이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그 술수를 쓰고 또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위축시켜 놓고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많이 바랬던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많이 바랬던 그런 그 사람을 죽여놓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제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뭐냐? 네. 이 새누리당은 그 새누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선 때 어떤 것을 목표로 했겠느냐? 글쎄요. 아시다시피 저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후보를 돕느라고 다른 것은 뭐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실. 승리하면 좋은 것이고 비록 당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득표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었습니다. 이 저에게 그 붙여진 그 직책이 바로 홍보위원장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평당원으로 뛰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후보께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뭐 급여가 있는 그런 직책도 아니고 선거 캠프니까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이제 해체되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직책이었는데 사실은 그 직책도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가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직책이야 상관없이 어찌됐든 결과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신 것과 이유가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국사를 돌보시다가 탄핵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태극기를 들고 수백 회 거리로 나섰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봉사라고 하셔서 태극기 집회에 가서 또 말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또 여러분들의 진정성으로 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또 왔고 그러면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좌파의 부역한 세력들을 우리가 심판하자 이렇게 나섰던 것이죠. 사실 그 조원진 의원께서는 기득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삼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이분이 한 것이라고 믿고 저는 참 이분이 대단하게 생각이 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노림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그런 추측이 맞는다고 설정을 하더라도 조 의원처럼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모험이고 희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조원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저도 조 의원을 돕게 됐고 그렇게 정신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뭐 당의 지도부가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든지, 심지어 막판에는 오히려 그 후보 사퇴를 종용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뭐 지지하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애초에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새누리당은 뭐 국회의원이 한 사람뿐이니까 대선 후보가 뭐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뭐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고, 또 현재 당 대표라는 분도 비상체제니까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새누리당은 그 당의 존재 자체, 이 당이 존속하는 거, 거기에 방점을 두고서 이 지도부가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시민단체든지 정치적 결사체라고 한다면은 단체로서 존속을 하기 위해서 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또 자금 집행을 하기도 하고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의 존속,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법인데요. 다만 여타의 시민단체들하고 또 이런 정치적인 조직하고 다른 점은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 있습니다. 정치적 결사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면은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여타의 시민단체들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민단체에 비해서는 책임질 일도 많고 또 하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원내 정당이 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정당이 되면은 정당법이나 또는 그런 법률적인 엄격한 적용을 받고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과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 새누리당은 각각 처해 있는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번 그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을 했고, 그러니까 알았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실 대선 승리보다는 애당초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대선을 치렀다,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자면은 누구보다 할 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비판을 최소한으로 자제해 왔습니다. 대선에 우리 새누리당의 득표를 방해했던 지도부가 적은 득표율에 대한 그 책임을 사실상 껍데기뿐이었던 선대위에게 모두 돌리고 그 선대위를 총괄하고 전부 지휘 감독을 했던 유일한 사람인 그 지도부가 책임을 자기들은 회피하고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외에
뭐 그동안에 제가 보고 알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저는 자제를 했었는데, 사실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느 조직이나 알고 보면은 문제점들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또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조직의 체면이라든지 또는 그 직접적인 정적들로부터의 조롱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덮을 건 덮고, 그리고 또 웬만한 실수는 또 이제 적당히 풀고 하면서 넘겨주는 것이 생리인데요.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탄생 과정이 특별한 만큼 특히나 더욱더 그 내홍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당원들의 그 거센 요구에 맞서서 바로 방송에 나와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당 운영을 그동안 좌지우지해온 그 일부 인사들이 지금은 또 무차별적으로 이 SNS나 또는 이 문자, 집단 문자 발송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또 떠들고 이런 그 모습들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떠든다는 것은 스스로 나 이런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면은 결국 그 본인도 똑같은 인물이 되고 똑같은 저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일각에서 보이고 있는 그 행태는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 탄핵에 반대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기대와 성원을 배신으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크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체도 모호한 소위 친박 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손발을 제거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이 바로 그 친박인데, 그 친박이라는 것, 그 비판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친박에는 박사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사모, 그러니까 친박 단체들, 여러 유사 단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새누리당의 초기 중심이 됐던 이 박사모가 있고, 또 다른 또 여러 순수하게 조용히 활동하는 박사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박사모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순수하게 응원하는 그 박사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순수한 박사모들은 박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그러면은 좋아하고 하는 그 학생 팬클럽 수준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또 이 박사모의 분들을 바보로 이 평가절하하는 그런 오만한 주장입니다. 박사모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보수적 가치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안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큰 틀에서 그 뜻을 이어가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성원했던 것이죠. 일각에서 범 박사모나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난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을 그 국가 지도자나 또는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만 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인식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뭐 넷이라느니 십상시라느니 뭐 이런 그 표현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자체를 아첨꾼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정치공학적인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중에서 정당하지 못한 또 하나는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지지자 자체, 지지 모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친박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박바라고 칭을 합니다. 저는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노사모에 대해서 노빠라고 내놓고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느 대통령이나 그 나름대로의 팬 카페든지 뭐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웬만한 정치인들에게는 다들 나름대로의 팬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팬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과 같고요. DJ 같은 경우도 지지자들이 뭐 거의 신격화다시피 했죠. DJ가 살아있을 때 동상 만들자고까지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노사모.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정치인들도 지지자들 그룹을 아주 해체하고 박살내려고 시도를 당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지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폄하하고, 또 좌파 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 시민단체 진영의 원로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비박계를 많이 성원하고 또 박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그런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구적 시각으로 박 대통령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그거 아니면 뭐 볼 게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요새 부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좌파들이 우상화하는 이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들이 그토록 정치권을 맴돌고 있었지만 호남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정치판에 나서고 싶어 했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도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라고 해서 정치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그 딸이라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신의 힘으로 거대 정당의 대표를 맡았고, 어려운 선거에서 판판히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해서 선거의 여왕이라고까지 불리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꼭 박사모가 아니더라도 지지를 했었던 것입니다. 순수한 박사모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국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끌어모으면서 자기 사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수한 박사모까지도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행태는 요즘 그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친박 말살 분위기에 아주 좋은 명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이런 말을 잘 아시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을 한데 모아서 일정한 단체를 만들고 이끌고 했던 것은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면에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은 공이지만 초심을 잃고 자기 욕심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고 태극기를 들었던 그 순수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은 과거의 그 어떤 공적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비등합니다. 당원들이 전부 그 대표자들을 위임해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생각을 모으고 결의를 하고 한다는데요. 그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를 도운 사람에 대한 이 거짓 음해도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당에서 새누리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몰래 사람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놀아나서 대선 후보를 내쫓고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런 소문까지도 돌고 있고 아주 분위기가 흉흉한 편입니다. 저는 그 소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새누리당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과 음해, 지나친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오거나 행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저는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새누리당의 분열상만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민심으로 탄생한 이 보수 벤처 정당, 그야말로 민초 정당의 분열을 내보이는 것이 보수 진영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 탄핵에 반대했던 시민 진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열을 내보이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누리당의 정상화에 최선의 그 힘을 모으고 일단 그동안의 실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지도부에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새누리당을 만든 바로 그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당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주인은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들이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던 박사모의 것이 아닙니다. 당의 존속을 특정인들의 마치 골목대장 놀이 같은 그 놀이터로 보이게 한다든가 또는 밥벌이의 터전처럼 사람들 입에 회자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을 말하자면 당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부금 당겨쓰기 정도로 그런 이벤트쯤으로 여기는 그런 걸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창당 이후에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확보를 한 것은 태극기 시민의 마음 그리고 새누리라는 이름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 아래 모여서
울분을 달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분열되고 또 그 새누리라는 이름마저도 또 사라지고 이런 것을 너무나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고 있지만 더는 이제 지켜보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비상체제를 풀고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을 부당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